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했었던 미국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비자 심리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소프트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표보다는 유럽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섹터도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좀 비중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부분이었습니다. 백악관 쪽에 대한 의견은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는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정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재정 적자가 급격히 좀 증가를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라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 적자랑 부채가 증가하고 또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점들이 다 같이 충격에 대해서 회복력을 제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급 전망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조정을 해 줬고요. 무디스는 관세 인세의 영향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세가 좀 둔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의미 있는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 달러화에 대한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전에도 이미 2023년 11월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고 등급 하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2023년 11월에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베센트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후행적인 지표인데 어느 누가 신경을 쓰겠느냐. 이거 단기적인 부분에 끝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잠깐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피치가 2023년 8월에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전격 하향했고 S&P도 마찬가지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무디스의 결정과 따라서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변동성이 좀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테슬라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 옵티머스 로봇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데 공개됐던 영상을 보시면 발레도 하고 있고요. 셔플도 같이 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런 이 옵티머스가 춤추고 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이 사실 나중에 최종적인 우리 테슬라나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테슬라리티가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지금의 옵티머스 충분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에는 아직까지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발레랑 셔플을 시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모든 동작은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한 뒤에 추가 훈련 없이 로봇에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이 된 거라면서 로봇이 보여준 기계 학습 능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이만큼 춘 거다. 그만큼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머스크가 지난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무용수, 로봇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에 설 거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현재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소재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초기 생산이 진행 중이고요. 일부 로봇들은 이미 그 테슬라 내부에 있는 공장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좀 배터리가 부족하다 하면 스스로 가서 충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델이 실제 인간과 유사한 관절의 비율을 좀 가지고 있어서 로봇의 외형이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 마지막 단계 로봇 모형이 거의 사람과 비슷한 외형으로 갖춰갈 거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실제적으로 옵티머스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인력도 대거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가 하나 있었는데 지원자가 그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VR 장비를 활용해서 지정된 경로를 막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업무 시간이 오전 8시 부터 3 교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하루 7 시간 동안 걷고 최대 13.6 킬로그램짜리를 휴대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쨌든 간 모션을 좀 담당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할 수 있는 채용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추가적으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의 발에 주목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발가락 관절이라고 하는데 옵티머스 로봇이 2023년 12월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미 저렇게 관절형에 대한 발가락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끝에 분리된 구조나 힘 그리고 토크 센서가 여기 내장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관절이 꺾여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보행 시에는 체중을 자연스럽게 앞과 뒤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도 운동도 방금 보셨던 셔플이나 발레도 이런 발가락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